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의원 의정활동비를 법정 최대액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찬반 투표가 이뤄집니다. 설 연휴에만 군산 철길마을 관광객이 13,000명을 넘었습니다. 갈수록 관광지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불법 건축물과 주차 대란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개설된 군산시 평생학습 정보망 접속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697개의 무료 강좌를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고 전문 강사 2,675명이 활동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법정 최대액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행보다 36%가 늘어나는 건데 오는 22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찬반 투표가 이뤄집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도 도내 다른 지자체처럼 시의원 의정활동비가 법정 최대액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1차 회의를 갖고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익산시의원은 연간 4,493만 8,32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를 놓고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세도 어려운데 이렇게 인상을 하는 것은 봐야 마땅치 않다 하는 것도 나와요. 관건은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놓고 열리는 공청회입니다. 공청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모현도서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최소 참석 인원인 100명을 넘어서야 효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의정활동비 인상과 동결 여부가 논의되는 곧바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찬반 투표 결과는 익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최종 입장 결정에 기준으로 적용할 전망입니다. 최하가 100명이 못 넘으면 공청회가 성립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투표를 우리가 하지요.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는 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공청회를 통해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N 주정호입니다. 익산시 공무원들이 오늘 정원율 익산시장을 만나 조직 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최근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신규 여직원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일삼는 공무원이 있다는 제보성 게시물에 대해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또 익산시 여성 공무원 모임 100목련회는 익명이 보장되는 고충 접수 창구 마련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시는 진상규명에 착수하고 진위 여부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기업이 공장 부지에서 미활용 부지로 유지해야 하는 면적 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어제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개발 면적 가운데 자연 순환 기능이 있는 생태 면적률을 10%에서 5%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완화는 다음 달 새만금 국가산단 개발과 실시 계획 변경을 환경부 환경보전 방안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할 예정입니다. 새만금청은 5%가 완화돼도 산단 전체 생태 면적률은 23%에서 21%로 환경부 기준 20% 충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는 2026년 개장될 새만금 신항부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은 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건설 공사만 진행되고 있을 뿐 항만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 현장에서 어민들의 안전사고와 5만 톤급 2개 선석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한편 군산해수청은 조만간 용역이 완료되면 올해 말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농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정부가 수매해 보관하던 벽시에 곰팡이균이 대거 확산되면서 쌀 수급에 파장이 우려됩니다.
익산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시야창고에 보관 중이던 벽시 300여 톤에서 원인 모를 균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전북의 공급 계획인 2,200여 톤 가운데 13%가량이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12월 곰팡이 문제를 인지했지만 지금까지 균이 퍼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2차례 검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나흘 동안 군산 철길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13,000여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관광지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불법 건축물과 주차 대란에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관리당국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군산의 대표 명소는 말뿐인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경암동 철길마을. 철길을 사이에 두고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지난 설 연휴 나흘 동안 13,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60, 70년대 철길의 모습과 양옆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지금은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늘면서 우후죽순 생겨난 무허가 상점이며 불법 건축물은 여전히 굴직거립니다. 연휴 토요일 일요일은 여기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가장 아쉬운 부분은 환경 정비인데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게 군산의 관광지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주차장마저 없다 보니 주차 대란에 교통은 잡은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철길마을과 아파트 사이 도로 양옆 갓길 주차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자가용을 좀 몰고 옵니다. 그래서 양쪽에 차를 바치다 보니 차 교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 지역민들이 종교활동이라든지 할 때 나갈 때는 여기에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지역민하고 관광객하고 좀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차 바치기 또는 여기에 상주 안내원을 두어서 이 분란이 좀 일어나지 않게. 수년째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는 게 없습니다. 단속을 해도 그때뿐이고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말뿐인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 이런 데는 군산시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자산관리 땅이 맞물리면서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의 대표 관광지인 철길마을. 불법이 반치고 관리기관의 무관심이 더해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된 고상진 익산발전연구원장이 오늘 이춘석 전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변의 권고와 깊은 고심 끝에 이 전 의원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춘석 예비후보는 총선에서 당선되면 고 원장과 함께 군산 익산 통합을 의제로 한 지역발전 토론회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민주당 경선 이후 고 원장과 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주흥 민주당 익산갑 예비후보 선거캠프가 오늘 성명을 내고 고상진 익산발전연구원장의 이춘석 예비후보 지지선언은 적폐야합이자 공작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 경선 진출에 실패한 고 원장의 지지선언은 익산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당원들과 익산 시민이 준엄하게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야합 정치는 이권 개입과 나눠먹기식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역사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희성 민주당 익산을 예비후보가 오늘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병도 의원을 향해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과 이낙연 전 총리의 탈당 반대 서명 명단에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이유를 문제 삼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달 23일 한병도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언과 비하 발언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사과나 후속 조치가 없다며 한 의원의 인권의식 결여 등을 비판했습니다. 군산시의회의 청사 신축 타당성 용역이 이르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4월 한국미래비전연구원의 용역을 맡겨 시의회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에는 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대상 부지 건축 규모 등에 대한 현황 조사와 분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지난달 중간 용역을 시의회에 보고한 후 다음 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9년 개설된 군산시 평생학습 정보망 접속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평생학습 정보망에서는 학습 동아리, 평생학습 기관, 동네 문화카페 등 평생학습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697개의 무료 강좌를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시는 평생학습 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강화와 모바일 온라인 강좌 신청 등에 힘쓸 예정입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4월 개설된 평생교육종합 온라인 플랫폼 군산시 평생학습정보망. 접속자가 빠르게 증가하며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개설 9년 후인 2018년 접속자는 50만 명을 돌파하고 5년 후인 올해 접속자가 15일 기준 100만 2,5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평생학습정보망에서는 시의 평생학습기관 105곳, 학습동아리 167개, 동네 문화카페 등 다양한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과 학생, 직장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평생학습관에서는 외국어, IT, 자격증 등 697개의 학습 강좌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 사업 정보 제공은 물론 온라인 평생학습 강좌 신청이 가능하며 총 697개의 무료 동영상 평생학습 강좌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배우고 싶은 내용을 듣고서 수료증도 받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강좌를 듣고 있어요. 중국어, 어학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음악에 관련된 거, 악기에 관련된 거, 통기타. 그걸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또한 강사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시민은 누구나 평생학습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월 기준 활동하고 있는 강사는 모두 2,675명입니다. 시는 평생학습 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모바일 온라인 강좌 신청도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올해 도내 농촌 유학생 수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농촌 유학생은 126명으로 작년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또한 농촌 유학 운영학교도 11개 시군 24개 학교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도는 올해부터 농촌 유학 모집을 연 2회 진행하고 학교당 특색 프로그램 운영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도내 초중고 10곳에 IB 프로그램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IB 프로그램 운영학교는 익산 부송중, 원광중, 이리 백제초, 영만초 등 10곳입니다. IB 프로그램은 1968년 스위스의 민간 비영리 교육기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159개국 학교 5,400곳 이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IB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오는 3월 IB 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IB 관심학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도내 스쿨존 14곳이 주말과 야간에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일부 스쿨존의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스쿨존의 차량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있지만 주말과 평일 야간에는 제한 속도를 50km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14곳 이상의 스쿨존에서 속도 제한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2차 전지 산단을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 인조흑연 제조업의 새만금 산단 입주를 허용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산단 관리 기본계획을 개정하고 2차 전지 음극재 원료 생산에 필요한 인조흑연 제조업의 입주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조흑연 제조업은 시멘트, 아스콘 제조 등 유해 업종으로 취급돼 일률적으로 새만금 산단 내 입주가 제한돼 왔습니다. 또 새만금청은 전력, 가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신속한 입주를 위해 입주 절차를 생략할 방침입니다. 익산시와 군산시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익산 군산시는 오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각 지자체 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내용은 사업체명,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10개 항목이며 조사원 직접 방문, 전화, 인터넷 조사를 병행합니다. 조사 결과는 12월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국가통계 포털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인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15일 새벽 0시 40분쯤 전주시 다가동의 한 다리 아래에서 지인인 60대 남성을 불러내 미리 챙겨온 흉기로 가슴과 허벅지 등을 9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뒤 스스로 신고했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부안군이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에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2024년 신규 회원도시로 가입했습니다. 유네스코가 2015년 설립한 이 네트워크는 도시 간 국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기구로 76개국, 294개 도시가 가입해 평생학습 지식 및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하남시도 올해 부안군과 함께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군은 다른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유네스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실천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전주시 동부권 관광명소로 꼽히는 아중호수와 지방정원 인근 도로 환경이 개선됩니다. 시는 6억 원을 들여 아중호수 동측 호동골 방면 동부대로 일부 구간을 확장합니다.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인도가 없는 동부대로 130m 구간을 확장해 인도를 개설하고 기존 비포장 임시주차장을 재정비하고 40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시는 이달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 이르면 올 하반기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단속한 결과 7곳이 적발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축산물 취급업소 576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이력제 단속을 벌여 7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이력제 거래 내역 신고 지연과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입니다.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석 달 내 재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전북소방본부가 지난해 8만 5천여 명의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지난해 119 구급대가 15만 4천여 차례 출동했습니다. 전체 이송 환자는 1년 전보다 4%가량 줄었지만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자는 3%가 늘었습니다. 군산시가 지역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맞춤형 기술인력 훈련기관을 모집합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고용노동부 인증 직업능력개발기관 중 용접, 전기설비, 건설기계 등 인력 수요가 많은 5개 과정을 모집해 오는 3월 중 선정할 계획입니다. 훈련은 과정별 20명 내외의 교육생을 선발해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진행합니다. 시는 훈련기관에 1인당 직종별 훈련비를 지급하고 훈련생에게는 월 30만 원의 훈련수당과 최대 6개월까지 고용정보 제공,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시간여행축제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시는 시간여행축제 주민활동가 양성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수강생 40명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3월 5일부터 매주 1회씩 7번, 축제의 기본적인 이해와 프로그램 기획서 제작 등이 진행됩니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군산 시민 중 이전 축제학교 참여 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보석박물관이 올해 첫 순회 전시로 익산 귀금속 명장 백경동 작품전을 다음 달 17일까지 익산역 대합실에서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귀금속 분야 3호 익산시 명장으로 선정된 백경동 명장을 알리고 작품의 가치를 조명하고자 마련됐는데요. 대표작 봉황 지압볼 외에 칠보 및 금속 공예 작품 30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제7대 출범식을 개최하며 관련 기관 단체로부터 받은 축하금 500만 원을 군산시에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지난 2일에 열린 출범식 당일 축하 화환 대신 전국 및 시군구 단위노조 등으로부터 받은 기타 축하금으로 마련됐는데요. 박덕하 위원장은 좋은 취지로 주신 축하금을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많은 고민을 했고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자는 의미로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출발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은 가운데 낮 최고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